저희 회사는 식당 사장님들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더플러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일단 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한 5년 정도 된 스타트업이고요. 자료엔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한 30명 조금 넘는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식품 유통업계, B2B 업계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쪽 업계 계시던 분들도 오늘 많이 자리하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식당들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IT 전문가들이 사실 시장에 많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장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력과 또 브랜드와 식품 전문성, 이것들을 가지고 이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제로 처음부터 이제 제기를 해봤던 거는, 이 식당 사장님들의 요새 트렌드가 이제 예전에는 뭐 직접 마트나 뭐 도매시장 가서 식재료를 구매를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다 식당으로 식재료를 배송을 받고 계십니다. 업계의 한 85% 정도가 어딘가로부터 식당으로 식재료를 배송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식당에서 식재료를 배송받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식당 입장에선 정말 좀 막막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접 식당을 차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뭐 처음에는 산지에서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산지는 거의 뭐 1톤씩은 시켜야 됩니다. 양파 1톤 시키고 뭐 대파 1톤 시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일반 식당에서. 그럼 뭐 가락시장 같은 데서 뭐 도매업체에서 받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매업체도 한 100kg씩은 시켜야 됩니다. 양파 100kg, 뭐 대파 100kg. 근데 웬만한 식당들에서 그 정도 뭐 재고 보유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없고요. 요새는 이제 대기업에서도 많이 이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뭐 CJ 프레시,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뭐 푸드머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회사들도 사실 물류 경쟁력도 굉장히 좋고 상품 퀄리티 컨트롤도 잘 되는데, 이제 이쪽 기업들의 특성 자체가 처음에는 다 급식 쪽에서 보통 출발을 했었고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작은 개인 식당들에 최적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일일이 가가호 영업을 하고 있고 고객 관리도 직접 하다 보니까 작은 식당일수록 비용을 높게 받는 그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주변에 아시는 대부분의 식당들은 어떤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은 어디서 어떤 식재료를 얼마에 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게 식재료라고 하는 게 사실 식당에서는 인건비나 임대료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요. 이게 뭐 정보력도 없고 또 구매력도 없는 작은 식당 사장님들, 이런 분들 사실 뭐 속고 사는 경우도 많고, 또 처음에 이제 견적서 줬을 땐 싸게 줬는데 나중에 계속 티 안 나게 올리면은 그런 것도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식당 사장님들을 대신해서 좋은 식재료를 찾고 연결하고 관리해 드리는 SCM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라고 처음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는 맞지만 SCM 플랫폼이다라고 저희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들이 와서 직접 이제 검색해서 사는 게 주요하다고 하면은, 식당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조달이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것 자체에 많은 부담을 느끼십니다. 이 물건이 택배로 오는 것은 아닌지, 안정적으로 조달은 가능한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더플러스는 대한민국 최대의 식재료 유통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뭐 국내 유수의 업체들 53개 유통업체가 입점을 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CJ, 아워홈과 같은 대기업도 있고, 또 가락동, 마장동, 노량진에 있는 중소도매업체들도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일반 마켓플레이스처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저희에 있는 이제 식품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실사부터 검증까지 마친 꼼꼼하게 따져본 유통업체들만 들어와 있는 플랫폼입니다. 상품은 55,000종 정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상상하시는 식당에서 필요한 건 거의 모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뭐 살아있는 활어, 광어나 뭐 활, 전복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고기도 뭐 한우부터 뭐 수입 소고기까지 다 있습니다. 뭐 구하기 어려운 특수 야채나 수입 식재료 같은 것도 모두 있고,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 관점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찾지 않고 한 군데에서 식재료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주문하면은 90%가 다음날 새벽에
식당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제 식당 사장님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저희 쪽에 이제 저희가 직접 배송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유통업체들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와 냉동고 안에 다 물건을 넣어드리고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은 이제 저녁 뭐 대기업 쓰시는 분들은 저녁 5시, 중소기업 쓰시면 밤 11시까지 주문하시면 다음날 새벽에 알아서 물건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물건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공급업체에서 누락을 했거나 만약에 당일날 열어봤는데 품질이 안 좋다. 이러면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긴급 배송 서비스도 해드려서 그날 장사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배송, 뭐 오늘 주제도 이제 물류이기도 하니까 배송인데요. 이제 유통업체들이 여기저기서 물건이 오면은 식당 사장님들이 번거롭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식당을 창업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유통업체를 한 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거래를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고기는 고기 잘한 데서 사고 야채는 야채 잘한 데서 사고 수산물은 수산물 잘한 데서 사면 좋네라고 하는 분산 구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알게 되십니다. 아마 이제 구매 전문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분산 구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품 경쟁력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분산 구매를 넓게 할수록 번거로움이 많이 생깁니다. 업체를 하나하나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수발주부터 지출 내역 관리라든가 또 특정 업체에서 문제가 생겨났을 때 대체 업체를 산 뭐 그런 문제들도 사실 다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분산 구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자동으로 설계해 드리는 게 사실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은 이제 회원 가입할 때 회원가입 페이지가 없는데 그 식당에서 취급하는 메뉴랑 필요한 식재료만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시면은 즐겨찾기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김치는 어디서 사시고 양파는 어디서 사시고 댕파는 어디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이 되고요. 요 안에는 이제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들은 대체로 뭐 된장찌개라던가 아니면 뭐 볶음밥을 같이 판다와 같은 어떤 그런 메뉴 간의 네트워크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메뉴 간의 네트워크와 또 따로 요청한 식재료의 연관성도 분석을 해서 추천한 식재료 또 추천한 식재료를 어디서 사면 좋은지 또 거기서 물류를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나누면은 물류 효율이 안 나오니까 가장 최적의 조합으로 분산 구매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찾아가지고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식당에서는 구매 과장을 둘 수가 없다 보니까 오더플러스 같은 서비스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뭐 대형 프랜차이즈라든가 급식업체들은 구매 담당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런 업체들을 일일이 찾을 수 있지만 저희의 고객분들은 일반 식당 사장님들은 분산 구매 못하고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거에 가장 좀 근간이 되는 거는 저희 아마 업계에서 저희가 가장 이 부분은 많이 고도화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제 다자간 SCM을 하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유통업체들은 다 서로 상품 표기법이 다릅니다. 뭐 이제 뭐 혹시 관계자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깐양파만 하더라도 표기법들이 다 저런 식으로 다르고 저것들을 데이터를 정형화해 놓은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또 정형화가 안 되어 있고요. 근데 저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는 식품 유통에 특화된 형태소 분석기로 자동으로 정보들을 표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깐양파를 치든 뭐 양파 깐 것을 치든 뭐 껍질 깐 양파를 치든 다 알아서 깐양파가 나올 수 있게 또 그런 것들끼리 유사하게 상품 추천 엔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앱에서 이제 수발주하는 뭐 거래 내역 같은 것도 다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더플러스 쓰시는 고객님들은 식재료 관리 직원을 한 명 둔 것 같다. 그냥 뭐 주문부터 식재료업체 찾고 관리하는 것까지 다 한 번에 되니까 너무 편하다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조금 뭐 꺼내고 싶었던 개념이 SCM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SCM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넓게 식품 유통 쪽에서 가지고 있고 IT 쪽에서도 가장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더플러스의 좀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유통업이 발달할 때 1세대에서는 직접 물류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이 있었기에 사실은 그 뒤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 웨이스톨이나 CJ 프레시나 뭐 아워움과 같은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짓고 차량을 운영하면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식품 유통의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뭐 DC라고 부르죠. 창고형 물류센터. 미리 재고를 매입해두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배송하는 그런 이제 DC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DC가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뭐 가장 큰 장점은 주문하면 미리 재고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재고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품 다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상품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식재료처럼 유통기한에 제한이 있는 것들은 롱테일한 상품들로 갈수록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전이 안 되면 품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2세대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나오게 됐던 거는 이제 롱테일한 상품들 식당에서 받기 어렵지만 다양한 니즈 때문에 구매해야 되는 특수한 식재료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표적으로 뭐 구하기 어려운 파스타 면이라던가 버터라던가 뭐 그런 수입 식재료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온라인 쇼핑몰들은 택배 위주로 커왔다 보니까 식당에서 주문하면은 뭐 손님들이 계시는데 택배로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배송의 불확실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더플러스는 SCM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의 식당 내에서도 쓰는 식재료가 7, 80가지가 되는데 그 각각의 상품마다 배송에 대한 니즈가 다 다릅니다. 상품마다 배송 속도에 대한 민감도도 다르고 구매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상품군마다 적절한 물류 방법을 설계를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분산구매 공급망을 설계를 해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SCM이라고 하는 거는 조달의 관점이기 때문에 정기 배송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켓플레이스보다도 더 SCM 쪽으로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뭐 저희가 사실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식당 3개 중에 1개는 오더플러스를 쓰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5년 안에 3개 중에 하나는 쓰게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연매출이 아마 10조 원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B2B 식재료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하게 큰 산업이고 또 혁신할 여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특이한 점들은 사실 뭐 중요한 주제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뭐 특이한 점들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23%가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사실 작년에 이제 모 피자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 식재료를 강제할 수 없는 법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대파나 양파 같은 것들을 가맹 본사에서 사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서 쓰시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더플러스도 어떻게 보면 그때 혜택을 조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이제 가맹 본사에서 받지 않는 물건들을 오더플러스에서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한 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분이 쓰시면은 그 브랜드 내에 가맹점주분들끼리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도 대거 들어오는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타겟했던 거는 개인 매장들, 직접 구매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개인 매장들이 이제 하는 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프랜차이즈도 니즈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또 재밌는 거는 가맹점 10개 내외의 소형 프랜차이즈들도 구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점포가 예를 들어 노원구에 하나 있고 마포에 하나 있고 분당에 하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노원에서 식재료를 잘 사는 방법과 마포에서 잘 사는 방법과 분당에서 잘 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본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가맹점이나 직영점마다 공급망을 따로따로 세팅할 수가 없다 보니까 획일화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수록 비효율이 커지는데 오더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가맹점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던지 간에 그 지역에 맞는 최적화된 공급망을 설계를 해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점포로 이제 막 늘려나가는 성장기의 프랜차이즈 분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더플러스였습니다.